제20절 미분 공식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요. 모든 복수함수의 도함수를 이와 같이 정의에서 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없는지를 알아볼 것이고, 마치 미분적 분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즉 실함수에서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 함수의 도함수를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복수함수에서도 도함수 공식을 이용해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몇 가지 성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와 같은 성질은 이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과 대학 1학년 미분적 분학 교과정에서도 배워서 알고 있는, 즉 실함수에서도 동일하게 성립했던 그 성질입니다. 복수함수에서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성질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공식이 동일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앞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도함수의 정의가 실함수든 복수함수든 똑같잖아요. 즉 x냐 z냐 이 변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호의 의미가 동일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분 공식도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성질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볼 텐데요. 함수 fz와 함수 gz가 둘 다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두 함수 f하고 g가 다 같이 미분 가능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성질들이 성립합니다는 얘기인데요. 자, 먼저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0이라는 것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fz에다 상수 c를 곱한 새로운 함수에 대한 도함수는 f'z 앞에 상수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합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합과 같고,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두 함수의 뺄셈에 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뺄셈과 같아요. 그리고 두 함수의 곱해가는 미분법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는 것과 같고요. 나눗셈에 관한 도함수는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하는 이와 같은, 즉 미분 가능한 함수들끼리의 사칙 연산이 언제나 미분 가능했었죠. 단 나눗셈일 경우는 분모가 0이 되는 점은 제외합니다. 자, 이런 몇 가지 단서 조건을 충족한다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의 사칙 연산도 여전히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직면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합에 관한 미분이 각각의 미분의 합과 같다는 것과 곱에 관한 미분이 각각의 미분의 곱과 같다는 것을 직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뺄셈에 관한 도함수, 나눗셈에 관한 도함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미분적 분학 교과정에서 다뤘던 이 도함수 공식의 증명 과정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과 곱에 관한 것만 직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3번 합에 관한 도함수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3번을 증명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두 함수를 더한 새로운 함수를 대문자 fz라 놓겠습니다. 즉 소문자 fz 플러스 소문자 gz가 대문자 fz로 표시되는 그런 함수라고 가정하고요. 물론 전제 조건은 f하고 g가 다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 때는 f하고 g가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두 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 합도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보일 것이고, 그 합에 관한 미분이 각각의 미분의 합이 된다는 것을 보일 생각입니다. 자, 이것이라 하면 그러면 도함수의 정의 우리 앞서 배웠었죠. f'z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리미트 z가 z0에 가까워질 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써도 되고요. 또는 델타 z를 써도 되죠. 델타 z를 써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델타 z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z분의 fz 플러스 델타 z 마이너스 fz예요. 자, 우리는 이 f라는 함수는 두 소문자로 표시되는 함수들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분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자, 이게 z가 입력되면 똑같이 z잖아요. 그래서 z 대신에 z 플러스 델타 z가 입력됐으니까 fz 플러스 델타 z 그리고 플러스 g z 플러스 델타 z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fz예요. fz 플러스 gz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분자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f는 f끼리, g는 g끼리 분류를 해보도록 하죠. 자, 델타 z분의
F Z 플러스 델타 Z 마이너스 FZ이고요. 이제 G Z 플러스 델타 Z 마이너스 GZ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눗셈이니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리미트 델타 Z가 0으로 갈 때, 자, 앞부분은 델타 Z분의 F Z 플러스 델타 Z 마이너스 FZ가 될 것이고, 자, 뒷부분은 델타 Z분의 G Z 플러스 델타 Z 마이너스 GZ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었고요. 자, 우리는 앞에서 가정했었죠. F가 미분 가능하고 G도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극한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극한이 바로 F'이고요. 이거에 대한 극한이 바로 G'이에요. 그래서 각각이 미분 가능하다고 했었으니까 이거의 극한, 이거의 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리미트를 따로따로 취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결론을 할게요. 자, 앞부분의 극한은 바로 F'Z, 즉 함수 F의 도함수의 정의죠. 뒷부분의 극한은 바로 G라는 함수의 도함수의 정의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합에 관한 미분은 합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뺄셈도 사실 뭐 여러분들 각자 해보세요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 똑같아요.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F-F고요. 자, 여기 보면은 G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바깥으로 내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증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곱셈에 관한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를 해볼게요. 앞뒤로 얘기를 한다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4번을 또 증명해 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FZ를 소문자 FZ 곱하기 GZ라 놓겠습니다. 이제 이 곱으로 주어지는 이 새로운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봅니다. 자, 3번에서 말하는 FZ하고 4번에서 말하는 FZ는 이미 증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별개예요. 자, 이제 F'Z를 계산합니다. 리미트 델타 Z가 0으로 갈 때 델타 Z분의 F Z 플러스 델타 Z 마이너스 FZ예요. 자, 이제 요 입력되는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대문자 F는 각각의 소문자로 주어지는 F하고 G의 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문자 F라는 함수의 정의로부터 자, 이 분자 부분을 다 바꿔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바꾸니까 F, Z 플러스 델타 Z, G, Z 플러스 델타 Z 이와 같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FZ, GZ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약간의 변형을 주려고 하는데요. 이 분자 부분에 항을 하나 넣었다 뺐다 할 거예요. 이 분자 부분에 항이 두 개밖에 없는데요. 두 개를 넣었다 뺐다 할 거예요. 어떤 걸 넣을 것이냐면 FZ, GZ 플러스 델타 Z를 더하고 빼서 식을 분자의 항을 4개를 만들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곱셈에 관한 도함수를 증명하는 테크닉이에요. 잘 알려져 있는 테크닉이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이제 그럼 주어진 식은 리미트 델타 Z가 0으로 갈 때 분자의 항을 2개를 더 넣을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항은 그대로 씁니다. Z 플러스 델타 Z, G, Z 플러스 델타 Z가 있었고요. 여기에 항을 2개를 넣었다 뺐다 한다 했었잖아요. 자, 뺄셈을 먼저 쓸게요. FZ 그리고 G, Z 플러스 델타 Z를 일단 빼고요. 이거 뺐으니까 다시 더해야 되죠. 옆으로 길게 쓸게요. 자, 이제 항이 좀 길어집니다만 옆에다 계속 써보겠습니다. 자, 이 노란색 분필은 원래 없던 항이었는데 그래서 더하고 빼서 서로 상쇄시켜 주려고 합니다. 더하고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FZ, GZ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우리는 이 둘씩 묶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묶었을 때 이 첫 번째 괄호는 G, Z 플러스 델타 Z가 공통항이고요. 두 번째 괄호는 이 FZ가 공통항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묶었을 때 우리는 크게 이렇게 나누고 뒤를 이렇게 나눠서 분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델타 Z가 0으로 갈 때 자, 델타 Z분의 자, 여기 요 G, Z 플러스 델타 Z를 옆으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FZ 플러스 델타 Z 마이너스 FZ가 있었고, 자, 분자 옆에
GZ 플러스 델타 Z가 묶여 있는 걸 옆으로 내려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GZ 플러스 델타 Z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공통함을 묶어내고 옆으로 내려 쓴 것 뿐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예요. 여기도 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 얘도 공통함 묶어내요. 그리고 앞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앞으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나눗셈을 직접 다시 표시합니다. 델타 Z분의 GZ 플러스 델타 Z 마이너스 GZ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앞부분은 잘 보세요. 이게 얘도 델타 Z가 있으니까 극한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여기는 델타 Z가 없으니까 전혀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극한의 영향을 받는 건 요 점선으로 빛을 쏘는 부분 세 군데예요. 그런데 일단 이 앞부분에 극한을 취하면은 바로 F'Z가 되죠. F하고 G가 둘 다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당연히 도함수의 정의로부터 F'Z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G가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분 가능하면 앞 시간 끝부분에 증명했었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에요. 따라서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델타 Z가 0으로 가니까 이거 0으로 가죠? 그러니까 GZ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뒷부분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는 성질로부터 GZ가 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여기는 그대로 FZ가 있죠.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뒷부분은 극한의 영향을 받아요. 델타 Z가 0으로 갈 때 이 부분은 정확하게 G라는 함수의 도함수의 정의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노란색 분필을 넣었다 뺐다 했는데요. 꼭 이 함수를 넣었다 뺐다 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다른 걸 넣었다 뺐다 해도 돼요. 즉 FZ 플러스 델타 Z 그리고 GZ를 넣었다 뺐다 해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곱에 관한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눗셈에 관한 것을 증명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분적 분학 교과정을 거쳐오면서도 봐서 알 수 있듯이 덧셈, 뺄셈, 곱셈까지는 뭐 그런 대로 쉽게 증명이 되는데 나눗셈도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좀 복잡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눗셈에 관한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자, 이제 우리는 대신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두 함수가 각각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두 함수의 합성함수도 미분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 교재에 보면 보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풀고 그리고 나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미분적 분학 교과정에서도 잘 알다시피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그리고 안쪽 함수를 미분해서 곱하기로 돼 있죠. 자, 어떤 함수가 합성되어 있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Z플랜이 있습니다. Z플랜, 여기가 X축, Y축, 실수부가 X, 홀수부가 Y로 돼 있어요. 자, 이제 여기를 우리는 W는 equal FZ라는 어떤 복수함수가 있었다라고 가정하고요. 여기를 그래서 우리는 W평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는 UV평면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UV평면상에 있는, 즉 W평면상에 있는 점을 오른쪽으로 보내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복소평면을 이제 우리는 캐피탈 W 평면이라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문자 U, 대문자 V로 써서 표시할게요. 그래서 이제 캐피탈 W는 여기는 이제 G라 놓읍시다. G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합성함수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요 밑에 거 이제 지워도 되죠.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합성함수라는 건 여러분들 미분적 분학 교과정에서도 충분히 학습해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의미예요. 자, 이제 그림을 잘 볼까요? 자, 이제 여기 Z평면상에 한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점을 Z0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Z0로 한 점이 있고요. 이 점의 그 상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W equal FZ에 의해서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여기 어딘가에 꼭 여기 일사분면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뭐 아무데나 와도 되는데요. 그냥 편의상 여기다 그렸습니다. 자, 그 점을 우리가 편의상 W0라 놓겠습니다. 이건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W0라는 점이 있었고요. 이 점의 상은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우리는 대문자 W0라고 놓아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또 일사분면에다 표시했네요. 그냥 뭐 아무 데나 다른 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함수 f가 z = z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 g는 이 w = w0에서 역시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f도 미분 가능하고 w도 미분 가능할 때 두 함수의 합성함수도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미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f도 z0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f는 z0에서 연속함수가 돼요. g도 w0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g는 w0에서 연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시도를 할 것이냐면은, 자, 이제 w0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을 입시론으로 하는 어떤 적당한 원판 내부 안에 있는 점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연속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이 f가 z0에서 미분 가능하거든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그래서 연속이므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여기 똑같이 보라색으로 할까요? z0를 중심으로 하는 여기가 델타 근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 이제 여기 볼게요. 자,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한, 이거 뭐 임의로 선택해도 되고 하나 입실론은 임의대로 어떤 입실론을 딱 정해도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연속의 정의에 맞춰서 그냥 임의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W0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입실론이 되는 그런 원판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런 임의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얘가 지금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유는 이제 말로 설명했어요. f가 z0에서 연속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z0는 여기 보라색 점이고요. z는 뭐냐면 요 안에 있는 요 델타 근방 안에 있는 복소수예요. 자, 이제 z하고 z0의 그 두 점 사이의 차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연속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fz 마이너스 fz0의 크기가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자, 요거의 상이 어딘가 있겠죠? 자, 이제 Z0의 상, 이게 바로 FZ0거든요. W0가 곧 FZ0예요. 자, 이렇게 되는, 그리고 여기가 어딘가에 FZ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편의상 W로 놔보겠습니다. 편의상. 자, 이제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 분명히 델타가 존재합니다. 이유는 함수 f가 z = z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당연히 연속이었거든요.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g도 이 w0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도 돼요. 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합성함수의 도함수가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할 것이냐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fz = w, fz0 = w0 이렇게 대응을 시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요 말을 다시 쓰면은, 즉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 w 평면상에서 그냥 w를 씁시다. w 평면상에서 이제 w-w0의 크기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원판 또는 근방이라 해도 돼요. 근방, 네이버우드를 근방 또는 이웃이라 번역해서 쓰거든요. 이거인 이웃 여기를 생각하려고 해요. 자, 우리는 뭘 생각하려고 하냐면 다음 같은 새로운 함수를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책에 있는 기호처럼 이제 phi 그리고 w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자, 이때 w가 요 W하고 W0가 같지 않은 경우와 같은 경우로 구별하겠습니다. W하고 W0가 같지 않은 경우, W하고 W0가 같은 경우, 만약에 W하고 W0가 같으면 이걸 0으로 약속을 할 거예요. 이 함수를.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W 대신에 W0를 대입하면 phi W0는 0으로 약속을 할 것이고요. W가 W0가 같지 않으면 다음 같이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수를 약속하는데요. W-W0 평균 변화를 만들 거예요. W-W0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함수가 G잖아요. 이쪽이 이제 뭔가 여기가 이제 G라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대문자
대문자 W0가 GW0인 거고요. 그 다음에 W의 어떤 상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럼 대문자 W가 있는 거예요. 대문자 W는 뭐 GW라 써도 되겠죠. 여기가 GW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W-W0 분의 GW하고 이 GW하고 GW0의 차, 이게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아니라 이제 비율이라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GW-GW0 이거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영은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건 평균 변화율이에요.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면 W = W0에서의 미분계수를 뜻하는 기호가 되죠. 자, 이 평균 변화율하고 바로 G'W0. 만약에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얘랑 같다라고 표현할 텐데 일단 보다시피 극한 붙이기 전에 있는 함수의 모양을 만든 거예요. 자, 이제 파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약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일 때는 W가 W0와 같을 때는 0, W가 W0와 같지 않을 때는 이렇게 약소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극한을 한번 취해보려고 합니다. W가 W0로 가까워지면 이 점이 이 점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phi W에다가 리미트 W가 W0에 가까워질 때 극한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W가 W0에 가까워진다면 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 자, W가 W0에 가까워지면 극한을 붙였으니까 자, 보세요. 리미트 이건 가까워질 뿐이지 0은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지는 않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W가 W0 같은 경우는 빼고 이 경우 안에서 생각합니다. 자,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면 여기다도 똑같이 리미트를 붙이는데 여기는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W가 없잖아요. 여기에만 영향을 받는데 여기 W가 W0에 가까워지면 이게 바로 G'W0가 되잖아요. G'W0에서 G'W0를 뺐으니까 이거 0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W가 W0에 가까워질 때 이 함수의 극한은 0이었었는데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함수값도 0이잖아요. 이게 0이고 이거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요거 그 다음에 phi W0가 0이므로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 phi W는 분명히 W = W0에서 이 한 점에서 연속이구나. 왜냐면 연속의 정의를 만족하잖아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으니까요. 연속인 함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가 연속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려고 하냐면 합성함수의 도함수의 모양을 만들 생각이에요. 합성함수의 도함수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W가 W0와 같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W가 W0 같지 않은 경우는 이 경우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거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식을 변형합니다. 얘를 넘기고요. 양변에 W-W0를 곱하면 등호의 한쪽 변은 얘만 남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GW-GW0 이퀄 자, 얘를 넘기고 곱한 거예요. 그래서 phi W G'W0 그리고 이제 이거 넘어갔고 이거 곱한 것 뿐이에요. 자, 이거 조금 지울게요. W-W0를 곱했습니다. 자, 이제 W가 W0와 같지 않으면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W가 W0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W가 W0와 같으면 좌변 0이죠. 같으니까요. W가 W0 같으면은 역시 0, 우변 0. 좌변 0, 우변 0이니까 0은 0과 같다? 아무 무슨 없죠? 그래서 우리는 W가 W0와 같지 않아도 W가 W0와 같아도 이 등호는 성립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었죠. 우리는 W가 W = FZ 그리고 W0는 FZ0가 될 수 연속이니까 대응하는 그런 값을 이 W 평면상에 FZ가 W가 되고 FZ0가 W0가 되는 그런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얘네들을 전부 다 바꿔서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전부 다 바꿔 볼게요. 앞서 얘기했던 이 기호 표기로부터 이제 G, W 대신에 FZ를 쓰겠습니다. W0 대신에 FZ0예요. 자, 그리고 phi
W 대신에 FZ G 프라임 W0 대신에 FZ0 중괄호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을 좀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 대신에 FZ 여기 뒤를 바꿔 쓰는 거예요. FZ 마이너스 W0 대신에 FZ0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뭐를 할 생각이냐면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균 변열의 극한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합성함수 여기 얘를 FZ와 FZ0의 차로 나눠서 Z-Z0 해야겠군요. 왜냐하면 정의역이 이쪽이니까. 이거 합성함수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간 것이 G, FZ를 말하니까 자, 이렇게 된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여기가 합성함수의 모양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식의 양변을 Z-Z0로 나누겠습니다. 물론 0이면 나눌 수 없죠. 그래서 0이 아니었다고 가정하고 양변을 나눠보겠습니다. 즉 Z가 Z0가 같지 않을 때 요거일 때 이제 주어진 식의 양변을 전부 다 나눠보겠습니다. 즉 이 식의 양변을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Z-Z0 분의 GFZ 마이너스 GFZ0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나누는데 이건 곱셈이잖아요. 얘하고 얘를 곱한 거니까 어차피 나눗셈이니까 곱셈이니까 요 한쪽에만 표시하면 되죠. 그래서 요 중괄호 부분은 그대로 놔둘게요. 파이 FZ 플러스 G 프라임 FZ0 여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Z-Z0 분의 FZ 마이너스 FZ0예요. 자, 이제 요거이므로 양변의 극한을 취합니다. 양변에 Z가 Z0에 가까워질 때 극한을 취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극한을 취하면 자, 이제 좌변의 극한을 취하면 여기 잘 보세요. 이 합성함수의 정역은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해서 이 합성함수의 정역이 여기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합성함수의 정역은 뭘 나타내냐면은 이거의 상과 그 다음에 이 G의 정역의 교집합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면 이쪽에 이 Z평면 상에 있는 함수의 정역, F의 정역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그 상이 G의 정역의 교집합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거의 상이 엉뚱하게 여기가 있고 얘 정역은 여기라면 합성이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상이 이제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작게 그려볼게요. 이쪽의 정역, G의 정역은 여기고 그 다음에 F의 정역이 여기 있을 때 얘 상이 이렇게 온다면 이미지가 이쪽으로 온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합성함수의 정역은 F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 F의 정역 안의 원소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의 집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F 안에 있는 F의 정역이 합성함수의 정역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F의 어떤 치역과 G의 정역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이렇게 교집합에 해당되는 이런 것이 바로 합성함수의 정역에 해당돼요. 자, 이제 그런 합성함수의 정역 안에 있는 점이 바로 이 Z였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럼 양변에다가 극한을 취했어요. 그럼 이건 보세요. 평균 변열의 극한이잖아요. 평균 변열의 극한이니까 바로 얘는 일단 극한교를 한 번 더 쓸게요. 극한교를 한 번 더 쓴 다음에 판단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Z-Z0 분의 G FZ 마이너스 G FZ0예요. 자, 이와 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를 붙이면은 여기가 Z0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건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극한을 다 계산했다고 가정하고 파이 Z0예요. 근데 파이 Z0는 파이 FZ0인데 파이 FZ0는 다른 말로 W0인데 이 W0에서 얘가 연속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기호로 쓴다면 파이 W0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자, 여기는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G 프라임 FZ0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자, 밑에다 쓸게요.
리미트 z가 z0로 갈 때 여기는 z-z0분의 fz 마이너스 f z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 좌변이 바로 합성함수의 미분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지우고 여기다 표시를 할게요. 자, 그래서 좌변을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좌변을 다시 써보면은 바로 g, f, z 이 함수에 대한 미분계수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z 이퀄 z0에서의 미분계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여기는 z가 z0 갈 때 이미 다 계산을 했어요. 여기는 보면은 우변은 phi 그 다음에 w0였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도 fz0니까 여기도 g 프라임 w0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걸 볼까요? 얘가 f 프라임 z0예요. 그래서 f 프라임 z0 여기도 z0로 써야겠군요. 이렇게 z0. 자,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요런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요거 계산했었잖아요. w0에서의 phi라는 함수의 함수값은 0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0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만 남죠. g 프라임 w0 그리고 f 프라임 z0예요. 그런데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w0가 아까 얘기했었죠. fz0였어요. fz0 그리고 f 프라임 z0입니다. 이거 아까 여기 0이었다는 걸 확인했었어요. 자, 그래서 자, 두 함수가 합성되어 있을 때 합성함수의 미분계수는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곱 안쪽 함수를 미분해서 곱하는 것과 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점 z0에 대해서 증명을 했는데요. 일반성을 잃지 않고 z0를 이 정역 안에 있는 합성함수가 정의되는 정역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임의의 점유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 자, 이제 임의의 점에 대해서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g 프라임 f z 곱하기 f 프라임 z예요.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함수를 미분해서 곱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좀 더 수월하게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즉 합, 차, 곱, 나눗셈. 나눗셈일 때는 두 모양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 막 증명했던 것처럼 두 미분 가능한 함수들끼리의 합성함수도 언제나 미분 가능하고 각각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이미 미분적 분학 교과정에서 배웠던 모양과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미분 공식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자, 이어서 우리는 21절 아주 중요한 코시 리만의 방정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